뭐 하고 있어? 집이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생전 문자 한 통이 없냐? 아주 그냥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손주가 또 아프다면서? 네, 어젯밤부터 열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요. 일단 학교에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같이 있는 중이에요. 어휴, 허구한 날 아프네. 우리 집안에 그렇게 비실비실 아픈 사람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외탁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손주인데 정이 안 가나? 안 그래도 애가 아파서 속상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에휴, 됐다 됐어. 아무튼 아이 병간호 잘하고 내가 조만간 보약 지어서 보낼 테니까 그거라도 꼭 챙겨 먹여라.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번에 키 크는 약이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이고 그대로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보약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요. 너가 알긴 뭘 알아? 너가 한의사라도 돼? 귀한 손자가 지 엄마 닮아서 키도 작고 맨날 비실비실거리는데 그 꼴을 내가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남편 키도 남자치고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예전부터 얼굴이 귀엽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시절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많았지만 남편은 객관적으로 봐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결같이 저를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게 보인다는 말처럼 저한테는 항상 키 작고 못생겼다며 구박을 하시고 자기 아들은 잘난 줄 알고 계세요.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손주는 쌍꺼풀이 없네. 너 혹시 그 눈은 수술한 거냐? 네,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손주만 쌍꺼풀이 없어? 이상하다 진짜. 애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외모가 점점 못나지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아직 10살도 안 됐잖아요. 더 나이 먹으면 잘생겨질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안 저랬다니까? 아기 때부터 코가 오똑하고 눈도 얼마나 초롱초롱했는데 내가 저번에 보낸 약은 먹이고 있니? 얼굴이 조금 못났으면 아프지라도 않아야지. 제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그 말씀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꼭 저 때문에 못생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없는 말이라도 했냐?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라. 엄마가 예쁘고 잘났어야 우리 손주도 잘생겼을 텐데. 어머님 눈에는 당연히 본인 아들이 가장 잘생겼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번 말을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누가 봐도 귀엽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아직 10살도 안 됐고 제 친구들 사이에선 아빠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편의 외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 칭찬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외모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울고 보채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자기 아들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엄청 얌전한 아이였는데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며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셨어요. 아마도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번 대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시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제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안 어른이고 시어머니니까 차마 뭐라 하진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참고 살았는데 최근에 정말 선을 넘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 바람에 못 참고 폭발해버렸어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데 또래 친구들 중에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맨 앞줄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뭔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한테 바로 뭐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손주는 왜 앞줄에서 저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 잘 보이지도 않네. 애가 작다고 태권도 학원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 무슨 무시를 해요?
그냥 여러 명이 다 같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다른 사진에는 일어나서 찍은 것도 많아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손주가 키가 작고 얼굴이 별로라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놓고 찍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작은 애가 더 작아 보이잖니? 진짜 속상하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때 제대로 크겠죠. 그리고 자꾸 외모 지적하면서 뭐라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식구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내 아들은 어릴 때 안 그랬어. 지금이야 나이 먹고 평범해졌는데 어릴 때는 정말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너를 닮았으니까 자꾸 얼굴이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어머님은 손주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고 단점은 전부 저를 닮은 건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줄 알겠네요. 그게 그거랑 같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꾸를 하냐? 어머님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아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손주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할머니는 어머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너 말 다 했니 지금? 나랑 안 보고 살겠다고?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진짜 못생겼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머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신 줄 알았다니까요. 뭐야, 너 미쳤니?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얼굴도 별 볼 일 없고 그게 손주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어머님부터 입 조심하세요. 그럼 저도 이럴 일 없잖아요. 결국 저도 제 성격 못 참고 시모랑 크게 한판 붙어버렸고 저한테 한 방 먹고 그날 분이 안 풀리셨는지 나중에는 우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며 뒤끝을 부리셨다고 해요. 자기 엄마 억지 부리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못생겼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남편도 저한테 더 이상 할 말도 없는지 그냥 연락 오는 거 받지 말고 참으라는 말뿐이네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창피해 본 적도 없고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그게 한 번도 단점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저러시니까 괜히 남편의 작은 키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혹시 정말 우리 아들이 키 안 크고 못생겨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하도 성질을 내고 다니니까 남편도 집안에서 제 눈치만 보고 설설 기어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불똥 튀고 한 대 맞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헛소리를 하던 바보처럼 참고 지냈는데 앞으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시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바로 다 해버리고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남편에게 다 풀 겁니다. 저를 괴롭혀봤자 어머님 본인 아들만 피곤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불금인데 뭐해? 퇴근하고 남자들 꼬셔서 술 마시러 가자. 모처럼 친구들도 다 부르고 클럽 가서 양주도 한 병 시켜서 놀자. 아, 미안한데 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맨날 술 먹고 놀자고 하면 도망치더라? 우리랑 노는 게 싫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나 요즘 퇴근하고 부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내일까지 작업 마감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오늘은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는 다음에 보자. 너 요즘 은근히 얼굴 보기 힘든 거 알아? 돈도 적당히 벌어야지. 다 놀고 즐기면서 사는 건데.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부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재미있게 놀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 이번에 그럼 나한테 빚 하나 진 거다? 열심히 일해. 나는 오늘 밤 남자 하나 제대로 꼬셔야지.
재미있게 잘 놀고 와. 술 적당히 마시고.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2년째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장거리 연애라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명의로 된 집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회사에서 받는 250만 원 정도 하는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턱도 없었기 때문에 휴일과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한참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저 친구도 제 고교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생긴 것도 예쁘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아서 노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친구 사이라서 아직도 연락하고 종종 만나서 얼굴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쉽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하게 돈 벌면서도 화끈하게 쓰는 모습이 어느 때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우리 다음 달 연휴에 3박 4일로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회비 50만 원씩만 내고 너도 같이 가자. 가서 먹고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가져오고 50만 원이면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회도 없어. 너도 같이 갈 거지? 나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해외여행 가는데 50만 원이면 완전 거저야. 너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늙을 거야. 이번에 친구들끼리 넷이서 가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큼은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재작년에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잔금을 올해 말까지는 모아야 하거든.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진짜 미안해. 진짜 너랑 놀기 참 힘들다. 집 하나 샀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너 20대 때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래, 나도 그거 아는데 지금은 진짜 돈 한 푼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서 너도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못한다는 거. 너만 그러니?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집도 사정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좋잖아. 너도 좀 즐기고 살아라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주말엔 남자들이랑 술도 마시고.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아무튼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친구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지 못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도 집에서 한 푼 보태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서 제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집 한 채 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약도 열심히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년 전 33평짜리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도 내고 이제는 잔금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죠. 제가 가진 돈이 아직은 별로 없고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를 놓고 잔금만 치른 후에 2년 후쯤이면 저도 결혼을 생각할 때니까 그때 가서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치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죠. 비록 제 돈이 절반도 안 들어갔지만 20대 내내 노력하고 아껴서 번 돈을 통째로 쏟아부었어요. 남들 놀 때 못 놀고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보냈었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나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분양가로 4억이 좀 넘는 집이었고 지금 이 동네 시세를 생각해보자면 그 사이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는 올라서 제 집도 많이 오르고 큰돈 번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 모아도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괜히 잘난 척 한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알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야,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벌써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던 남자는 없었잖아. 30 전까지는 인생 즐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난달에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헌팅을 했는데 그때 만난 놈이랑 완전 필름이 끊겨버려서 실수한 것 같아. 집에서 어떤 놈이냐고 결혼하라고 난리야. 아휴, 어쩌면 좋아. 너는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니?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대충 알잖아.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시집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빨리 시집 가게 생겼구나. 아무튼 축하해. 아이까지 생겼으니 배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너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했잖아. 그거 올해 말에 입주라고 했나? 그렇긴 한데 왜? 우리가 둘 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신혼집부터 얻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1,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자친구는 가진 돈 탈탈 털어도 2,000뿐이래. 너가 그 집을 싸게 월세로 주면 안 될까? 싸게? 그런데 나 그 집 전세 넣을 생각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나머지 집값이 해결되거든. 너가 대출 좀 받고 우리가 대출금 이자 내주는 정도로는 안 될까? 우리도 가진 돈이 딱 3,000뿐인데 2,000으로는 혼수라도 맞추고 살아야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50만 원씩 줄게. 보증금을 아예 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내 능력 밖이야.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내가 이 돈 들고 어디로 가?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야, 뭐야? 나 결혼하고 나면 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는데 남편 혼자 돈 벌어서 월세로 50만 원까지 주면 아기 분유값도 없어. 넌 어떻게 된 애가 친구끼리 그렇게 매정하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내가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더라. 아마 당장 내놔도 5천에 150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너 옛날부터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친구끼리 정말 너무한다. 너는 내가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도 없니?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 진짜 다시 봤다.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아니, 나도 자선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내 집을 왜 너한테 싸게 줘야 하는데? 너 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 때 나는 집에서 새벽까지 부업하면서 살았어.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겨우 내 집 마련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 돼? 돈 없으면 반지하를 살던 원룸에서 살던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알았어. 우리 친구들한테도 방금 너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전해줄게. 내 결혼식 안 와도 돼.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제 친구는 정말로 같이 연락하고 지내던 동창들에게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고 친구끼리 너무한다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건 친구끼리 너무한다고 저를 욕하던 친구 역시 속도 위반을 한 그 친구처럼 매일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였고 저를 이해한다는 다른 한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자기 앞가림을 확실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둘둘 나뉘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나중에 누가 더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속도 위반하고 대책도 없는 그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돈 좀 열심히 모으고 살지 그렇게 술 먹고 놀러 다니더니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저라고 놀 줄 몰라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세상 똑똑한 척 잘 나가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앞으로 펑펑 울릴 만 남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빠가 말이 좀 많았지? 원래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내가 결혼할 남자친구 데려와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가 봐. 나는 괜찮아. 아버님 술 많이 취하셨더라. 나야 원래 회사에서도 술 많이 마시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아빠가 섭섭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집 간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 오빠한테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시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걱정했었는데 방금 전에 주무시러 들어가면서 상견례 날짜 잡으라 하시더라. 좋은 사람 같다고 시집가서 잘 살라고 하셨어. 진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 표정도 안 좋은 것 같고 술만 계속 드시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걱정했었거든.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오빠네 부모님 만나면 될 것 같아.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지. 안 그래도 방금 집에 오면서 엄마랑 전화통화 해봤는데 주말에 아무 때나 내려오래. 우리 집은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고생한다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 자기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이야기하라던데 뭐 먹고 싶어? 나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오늘 배달 음식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나만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좀 죄송하긴 하다. 우리 집에 엄마만 있었더라도. 괜찮아. 난 원래 사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해. 우리 엄마 음식 다 잘하시거든. 자기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주말에 드라이브 갔다가 우리 부모님 얼굴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말이 쉽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기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너처럼 똑부러지는 사람 본 적도 없어. 내 생각도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바로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까? 다음 주? 알겠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바로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둘이 같이 내려간다고. 나 뭐 입고 가지? 아, 진짜 너무 떨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제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없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어릴 때는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많이 채워주셨고 아빠도 정말 엄마 없이 자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덕분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친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원래 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요즘 세상에 커다란 흠도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간단히 과일을 좀 사들고 내려갔었는데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사간 과일까지 먹으면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첫인사로 성공적이란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니? 오늘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아까 상견례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 때나 괜찮아. 너가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날짜 정하면 우리가 올라가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날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상견례 하는 날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뭐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너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는 뭐 해 먹었니? 저희는 회 먹었어요. 오빠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모듬회 시켜서 같이 먹었죠. 집에서 너가 직접 요리 안 하고 사다가 먹은 거야.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였는데 음식은 조금 성의 있게 준비했어야지. 죄송해요. 약속을 평일에 잡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때 집에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결혼할 관계니까 집안에서 사위 대접은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처갓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엄마 대신에 집안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 없어도 제가 다 알아서 우리 오빠 챙길게요. 그래, 너가 좀 신경을 더 써야지.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법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간다고 할 줄은 몰랐다. 아,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게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너가 먼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니? 지난 20년 넘도록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봤자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아빠한테도 죄송한 마음 들어서 엄마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한데 엄마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생각이라서요. 그래,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냥 결혼식 할 때 신부 측 한 자리가 비어있을 게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만 있는 집안에 자식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야. 너도 이해하지?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기 불안하시면 혼사는 없던 일로 하셔도 됩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나는 그냥 걱정되니까 하는 말인데 괜히 자격지심 부리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 같은 거 아니고요. 아까부터 어머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 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걸?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없다고 불편하게 살았던 적도 없고 제가 불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웬만한 집안보다 더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걱정되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번 혼사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뭐라고 한 줄 알겠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티가 난다니까? 제가 오빠랑 2년 만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오빠한테 저희 결혼 안 한다 말하고 그만할게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너 그렇게 살면 너희 부모 욕먹이는 거야.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답장 안 하겠습니다. 결국 혼사는 상견례도 못 해보고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대답해줬어요. 어머님이랑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자기 엄마랑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며 인연 끊고 무시하고 살자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4835 검은색 차주분 되시나요? 네, 제 차가 맞는데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쪽이 주차해 놓은 곳이 이 주변 고양이들 밥 먹는 곳이라서요. 못 보던 차가 있어서 그런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밥 먹으러 오질 않는 것 같은데 차 좀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무슨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구청에 신고하고 매달 돈 내는 지정주차장이거든요? 아,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구나. 그래서 저희 동네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동네 주민분들이
그 자리는 항상 비워주셨어요. 길고양이들이 그 자리에서 밥도 먹고 겨울에는 제가 집도 만들어주거든요. 귀찮으시겠지만 협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런 연락 받는 것도 정말 불쾌하고요. 제가 주차비 내고 허가받아서 쓰는 자리니까 옮겨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에 저보고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시던가. 그쪽이 이 동네 처음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이 전부 제 이야기에 동의하고 계세요. 불쌍한 고양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야지. 아저씨 혼자만 사는 세상입니까?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더 이상 이 문제로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씨 그렇게 쓰면 벌받아. 고양이도 사람도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인데 내가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주차해줘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강아지, 고양이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가에는 부모님이 키우는 11살 된 푸들도 있고 저도 생활 여건이 되고 좋은 집에 산다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든 고양이든 동물은 키울 생각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제대로 된 주차 장소에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주차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웬 이상한 아줌마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젊은 총각, 내가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총각 때문에 이 동네 고양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을 못 먹는다니까? 아, 진짜 또 그러시네. 그 자리는 제가 제대로 등록하고 월 주차 비용까지 지불한 제 자리예요. 왜 아주머니께서 주차를 하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발 새벽에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아가들 밥 주러 나오니까 그런 거죠. 주차 좀 다른 데다 해달라는 말이 어려워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내 부탁 들어주겠네. 저 아래쪽 공원 가면 주차할 자리도 많은데 왜 꼭 여기에 주차하는 거예요? 제 집이 여기니까 그렇죠. 언덕 밑에 공원까지 걸어가려면 15분 걸리는데 왜 제 집 앞 놔두고 제가 거기까지 걸어 다녀야 합니까? 진짜 젊은 사람이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시네. 왜 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 있었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나중에 딴소리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됐고 제발 잠 좀 자게 새벽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는 길고양이 밥 주는 동네 아주머니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었고 아무리 협박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줌마가 이야기했던 것이 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왜 자꾸 제 차 위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전부 제 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 밥 먹는 자리에 차를 자꾸 대놓는데 고양이들은 어디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 애들이 착해서 밥만 먹고 가니까 총각이 이해 좀 해줘. 그게 싫으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려고 전부 스크래치 내놨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발톱 자국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쪽이 먼저 고양이들 밥 먹는 장소를 침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게다가 걔네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그런 손톱 자국은 이 동네 고양이가 아니라 옆 동네 다른 애들 짓일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길고양이가 다 똑같은 길고양이지. 이 동네 애들, 저 동네 애들이 다르답니까? 저 진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장 고양이 밥 다른 곳에서 주세요. 총각이 이제 이사 와서 뭘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이 자리에서만 10년째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야. 가려면 총각이 가야지. 왜 나보고 가라 말아야?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줌마네. 고양이 때문에 내가 직접 피해를 봤다니까요.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신고? 어디 한번 총각 맘대로 해봐.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고양이들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만 봐. 나도 고양이 카페 회원들이랑 동물보호협회에 바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줌마, 사람이 더 중요하지 고양이가 더 중요해요?
나는 당신 같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보다 착한 고양이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주차 자리에는 항상 길고양이들 밥그릇과 물그릇이 있었고 억지로 피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밤새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노느라고 제 차에는 수많은 스크래치들과 고양이 분비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 번 멀리 떨어진 공원에 차를 대고 걸어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언덕 중턱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니 짜증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차 수리비를 그 아줌마에게 청구할 수도 없고 저 혼자서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얼마 전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길고양이들이 제 차 본네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새벽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차 시동이 꺼져버렸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네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낑겨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저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차에 시동도 걸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부르고 견인업체를 불러서 카센터로 차를 이동시켰어요. 그 와중에 동네 골목에 견인차가 들어오고 시끄러워지니까 하필이면 길고양이 밥 주고 있던 아줌마도 뛰어나와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보고 살려내라고 욕도 하고 제 멱살까지 잡았지만 그 상황에서 뭐라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출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어요.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아이 살려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동물보호협회랑 전부 연락해서 당신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잘못이 있는데 애초에 아주머니가 내 차 근처에서 밥을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신고를 당해야 해요?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자한테도 연락하고 운동내방내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저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나버린 걸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피해 보상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은 받아야겠어. 1,000만 원이요? 제가 아줌마를 차로 치워도 그 정도 합의금은 안 나와요. 정신 차리시고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죠. 10만 원? 너 지금 누굴 거지로 알아? 내가 한 달에 고양이 사료값으로 쓰는 돈만 20만 원이 넘어. 그럼 제가 고양이 한 달치 사료값 드린다고 생각하고 20만 원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고 끝내시죠. 원래는 절대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데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봐주는 거야. 앞으로 차 시동 걸기 전에 조심 좀 하라고.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현금 드릴 테니까 합의서 한 장 써주세요.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야? 돈만 내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지. 그래도 나중에 무슨 딴소리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한 장 써주세요. 알겠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는 그날 저녁에 아줌마를 만나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아줌마 소유의 고양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끝낸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고양이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하던 아줌마가 어느새 현금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많이 놀랐냐고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덕담까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진짜 웃긴 사람이었고 별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순순히 합의금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 차 수리비 100만 원 나왔대요.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쪽 차 수리비를 내가 왜 내줘? 아줌마 고양이 때문에 내 차가 고장났으니까 수리비는 고양이 주인이 줘야죠. 당신 정신 나갔어?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 났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합의서 쓴 거 잊으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아줌마 소유 고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리비 100만 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는 형님이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바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니, 이웃끼리 무슨 이런 일로 고소를 해? 내가 그냥 합의금 받은 거 돌려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아니요. 합의금은 합의금이고 제 수리비는 수리비죠. 100만 원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각 대체 왜 그래 나한테? 나 불쌍한 사람이야. 혼자 살면서 동네에서 고양이 밥이나 주고 근근히 먹고 산단 말이야. 100만 원이면 고양이들 반년치 사료값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고양이가 아줌마 고양이라는 증거도 있으니 수리비 보내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 바로 고소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50만 원으로 안 될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쪽도 약간의 책임은 있으니까. 그럼 50만 원만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제 차 주변에 고양이 밥그릇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공터에서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 내가 다른 곳에서 밥 줄 테니까 50만 원으로 끝내. 지금 바로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난리치던 아줌마가 고소한다는 소리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저한테 수리비 5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사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청소 비용이랑 다 해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고양이 밥 주는 장소를 바꿨는지 제 차 주변에서 길고양이의 흔적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하루하루 평화롭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회사 있잖아. 거기에 면접 한번 보러 오라고 연락 왔던데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내일? 내일은 금요일이잖아. 내일은 좀 곤란한데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 회사 일도 괜찮고 월급도 많이 준단 말이야. 사람도 정말 자주 안 뽑아서 보통 아는 사람 추천받아서 입사하는 곳인데. 오빠가 지금 바쁠 일이 뭐가 있어? 내일 우리 형네 가게에 단체 손님 오거든. 낮부터 그거 준비해야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아,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 인생은 상관 안 할 거야? 아니, 집안에서 하는 일 돕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건데? 그러게, 근데 알잖아. 우리 형이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준 거. 형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도 도와줘야지. 그래, 알지. 내가 그 이야기만 오빠 만나면서 100번을 넘게 들었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 줬다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오빠도 그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갚았어. 맨날 공짜로 가서 일이나 해주면 오빠는 언제 취직하고 언제 자기 인생 살아? 공짜는 아니야. 우리 형이 나를 공짜로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10,000원 준다면서? 하루 불러서 일 시키면 집에 갈 때 10,000원 준다며?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래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조만간 2호점을 내면 거기에 점장 시켜준다고 했어? 그 이야기만 벌써 2년째 듣고 있다. 오빠, 대학 나왔으면 전공을 살려야지 왜 계속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형 하는 일을 좀 도와줘야 해. 부모님도 그게 맞다 하시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오빠 나이가 벌써 30이야. 대학 졸업하고 계속 집안일만 돕느라 취직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 당연히 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올해까지만 형이 하는 일 같이 해보고 2호점이 도저히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취업할게. 아, 나는 진짜 모르겠다. 올해는 무슨 올해야? 딱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가 말한 곳 면접 보러 가. 그리고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일 시켜먹었으면 돈이라도 좀 똑바로 달라고 해.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노동청에 확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알겠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착한 거야? 멍청하고 미련한 거야? 1살 많은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처음 만날 당시에는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고 남자친구는 군대 다녀오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착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말 여린 사람이라 길거리에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짐을 들어드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은 매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차이 형이 하나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서 옷이랑 신발 같은 걸 팔더니 최근에는 삼겹살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핑몰을 할 때도 제 남자친구를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고 요즘도 거의 매일 식당에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왜 부려먹냐고 표현을 하냐면 일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달콤한 말로 남자친구를 꼬드겨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놓고 쇼핑몰 하는 3년 동안 월급을 100만 원 이상 준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식당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라면서 하루에 왔다 갔다 버스비 겸 용돈으로 10,000원씩 주고 있답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안 부모들까지 장남이랑 한통속이라 매일 제 남자친구에게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며 지금은 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사업에 성공하고 잘 되면 다 챙겨주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빠 오늘도 식당 출근했어? 내가 취업지원센터 상담 받으러 가라고 했잖아. 아니 진짜 오빠는 왜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진짜 상담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씻고 준비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형한테서 점심 장사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먼저 나와 있는 거야. 취업지원센터 상담은 내일 받으러 갈게. 내일하고 미룬 게 벌써 며칠째인데?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 오늘까지란 말이야. 오늘 상담 못 받으면 지원금도 못 받고 오빠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 학원 같은 도움도 하나도 못 받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그랬나? 오늘이 마지막이었나? 에이,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형이 너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그걸 어떻게 거절해? 다음? 오빠한테 다음이 있긴 할 것 같아? 좋은 회사 취직자리 겨우 부탁해서 만들어놨더니 면접도 펑크네. 나라에서 학원비 다 대주고 공부시켜서 취업시켜준다고 해도 상담 받으러 가지도 않는데. 오빠한테 다음이 있을 것 같아? 에이, 왜 또 그러냐? 우리 형네 가게가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도 예전보다 많이 오고. 진짜 이러다가 2호점을 금방 낼 것 같으니까 기다려봐. 2호점은 무슨 얼마 전에 가게 갔더니 금수 오빠 외제차 뽑았더라. 돈 벌고 형편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오빠한테 월급은 똑바로 안 줘? 요즘도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거야? 아니 뭐 10,000원 주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차비하라고 주는 거지. 월급은 따로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얼마 받는데? 지난달에 오빠가 최소 20일 넘게 식당에서 일했었지? 월급으로 얼마 받았는데?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것도 있었고 따로 고생했다고 50만 원 더 받았어. 거봐, 그럼 70이네. 오빠 한 달에 20일 넘게 일하고 70만 원 받은 거야. 어이구 답답하. 진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형이 잘 풀리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형수도 친정에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 돈 못 벌어온다고 애까지 버리고 나갔던 형수가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서 외제차도 하나 뽑은 거구나. 진짜 집안꼴 잘 돌아간다.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만나겠다. 착한 사람인 줄 알고 5년이나 낭비했는데 그냥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 등신이네. 왜 그래? 진짜 올해는 다를 거라니까? 2호점을 내면 나한테 월급 제대로 주겠지. 정신 차려. 작년에 어머님, 아버님도 금수 오빠가 해외여행 보내줬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전부 오빠 인건비 빼먹고 후려쳐서 번 돈으로 온 식구 놀고 먹고 쓰는 거 아냐? 하루에 12시간 개고생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대체 왜 그러고 살아? 아, 됐어.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미래도 없이 가족들한테 피 빨리며 사는 오빠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그만할 테니까 앞으로 평생 형이 하는 일이나 공짜로 도와주면서 살아. 진짜 왜 그래? 화내지 마. 5년 만난 남자친구라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혀 바뀌는 것 없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은 남자친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다들 호의호식하면서 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20일을 넘게 일하면서 월급은 100만 원도 안 주는데
그 인건비 남겨먹은 돈으로 외제차 뽑고 부모한테 용돈 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이 남자 기다리고 있다가는 제 인생까지 꼬일까봐 무섭습니다. 착한 줄 알고 만났는데 그냥 바보 멍청이 등신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